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도내 142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농협과 축협, 수협과 산림조합 등 도내 100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1월 화재가 난 중앙시장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전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피해 상인과 점포 소유주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압 전력선 보호를 위한 가지치기가 관행적으로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도내 접경 지역을 찾았지만 군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 1월 화재가 난 원주 중앙시장 건물이 안전 진단 결과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원주시는 재건축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피해 상인과 점포 소유주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불이 난 원주 중앙시장 나동 건물의 정밀 안전진단 종합 결과는 D등급. 건물 전반적으로 균열과 변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철근이 완전히 드러난 1층 7개 점포의 천장은 붕괴 우려가 높아 즉시 철거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어떤 적재물이나 사람이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즉시 이거는 철거를 하고 대규모 보수를 해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원주시는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면 보수를 할 경우 40억 원가량이 들지만 재건축을 하면 절반 정도인 22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없다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결정 권한은 이제 건물주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자주 만나서 그 방향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화재 피해 상인들과 점포 소유주들은 원주시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재건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재건축 결정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특별한 대책은 아주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재건축으로 가닥을 작업 원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원주시와 중앙시장 번영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지만 대규모 보수와 재건축을 놓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도시 숲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가로수 가지치기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 보호 때문이라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공장이 밀집한 원주의 한 산업단지. 인도에 줄지어 심어진 가로수들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벽가지는 물론 굵은 가지까지 아예 몸통만 남은 가로수도 즐비합니다. 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 온전한 나무 모양을 갖춘 가로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원주시와 한전이 16m 높이의 전력선을 보호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모양이 만약 타원형이나 원추형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되면은 되게 좋은데 제공도 없고 근데 또 한전에 닿는 나무를 치다 보면 나무 모양이 위에서 수평으로다가 이렇게 치게 돼요. 문제는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관행적으로 이어지면서 가로수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흡착해 비가 오면 땅으로 씻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가지가 없다 보니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도의 가지치기에서 좀 벗어나서 잎과 가지로 구성된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주고요. 잎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수목을 관리해주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주시와 한전은 올해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 1000여 그루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을 외면한 관행적 가지치기가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인제에서 강원도지사와 접경적 자치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각종 군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관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5곳의 접경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무릎을 맞댔습니다. 평화가 도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목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은 군 관련 현안 19가지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농축산물 군급식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철원군은 군 훈련장 주변 마을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화천군은 군부대 통폐합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헬기대대 확대 철회를, 인제군은 군부대 유유재산 자치단체 이전, 고성군은 재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 민통선을 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강원도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상생하면서 그래서 군의 그 복무 환경도 좋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병사 평일 외출 간담회에서도 속 시원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접경 지역의 열악한 시설과 비싼 가격 등이 불만이라고 토로했고 상인과 주민들은 평일 외출 시간 연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시간제 개념으로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이번 국방부 장관 방문은 접경 지역 현장을 찾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군 관련 지역 현안과 불만에 대해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주간 활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만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8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정원은 모두 찼습니다. 대기자는 25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성일중앙보호는 이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용을 하실지는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등 5곳이 다음 달부터 주간활동 서비스를 우선 시작합니다.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 발달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120시간까지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올해 서비스 대상이 2,500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도내 수혜자는 전체 3,700여 명 중에 95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주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하루 8시간이 아닌 5.5시간으로 짧고 기존 지원 프로그램도 축소돼 장애인 가정마다 걱정이 큽니다. 그 활동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면 기존에 이제 활동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장애인 가족 입장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또 서비스 기관은 일정 규모의 시설과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릉 지역에서는 적합한 곳이 없어 아직 서비스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이라서요. 지원 규모나 이런 게 조금 늘어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조건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도내 142개 투표소에서도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농수 축협과 산림조합 등 도내 100개 조합의 수장이 선출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당선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창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늘 의정비 재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군의원 의정비를 기존보다 25.7% 인상된 3,984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평창군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에 열리는 군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작년 말 의정비를 기존보다 29.5% 인상된 4,104만 원으로 결정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상폭이 과하다며 재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원주 학성동 일대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학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용역을 거쳐 마련한 도시재생 활성화 기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비 322억 원이 투입되며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주차장, 공원, 문화예술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강원도 공립병설유치원 18곳에 470여 명의 원아가 추가로 배정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달 13개 유치원에 18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오는 9월에도 5개 유치원에 7개 학급을 증설해 모두 476명의 원아를 공립유치원에서 추가로 보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까지 춘천 2곳, 원주, 강릉 각각 1곳 등 모두 4곳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횡성군 횡성호 일대가 생태 테마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횡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 생태 테마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횡성 호수길이 선정돼 국비 2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호와 어답산, 갑천, 태기산성 등 태기왕의 전설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담은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횡성 호수길의 관문인 망향의 동산 화성의 예터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 실향민과 자연, 주민을 테마로 한 콘텐츠도 개발합니다. 원주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센터 운영 지원 공모사업 2개 부문에 선정돼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원주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청년 허브를 활용한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 진로 탐색 도우미 사업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